주식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매수법, 매도법,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의 지지와 저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받은 종목과 저항 걸린 종목에 대해서 일봉에서부터 60, 120, 200, 주봉에서 60, 120, 240, 월봉에서 60, 125월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기준선부터 일목균형표 기준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원산업이 되겠는데요. 대원산업의 일봉에서의 기준선이 지지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차트에 보시게 되면 기준선이란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스크린 마커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마커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검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가 이제 기준선이거든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자리가 나오는데 26개 봉의 평균입니다. 26개 봉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입니다. 평균. 이 평균 자리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시려면은 지표 추가해서 일목균형표를 찾으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선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기준선 자리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를 지워보면은 이게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평선만 보게 되죠. 이평선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가 지지야? 일목균형표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설치하게 되면 지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지지받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목균형표 지지받는 자리를 확인하시고요. 이 대원산업은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두월도 마찬가지죠. 두월도 일목균형표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기준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지지를 받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세 종목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바이오텍도 먼저 보고요. 진바이오텍도 기준선 자리에서 계속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죠. 진바이오텍 이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입니다. 제일테크노스도 지지가 기준선에서 이루어졌죠. 이평선, 22평선은 전혀 터치하지 않고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템 이거는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는지를 더 한 번은 더 체크해야 되죠.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확실한 지지였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벗어나야 되죠. 왜 이평선 20선을 터치 안 하고 20선에서 지지 안 하고 반등하는지 바로 기준선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선을 꼭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받는 종목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기준봉을 크게 만들죠. 상승 기준봉을 크게 만들고 나서 눌림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의 기준선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고요. 대원산업부터 두월 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 비슷합니다. 일단 기준봉을 하나 만들고 눌림목 자리가 형성되는 자리가 기준선이기 때문에 기준선 지지 자리에서의 매수 도전은 굉장히 좋고 특히나 짱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겠죠. 무슨 재료가 터졌다거나 또 테마에 합류되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기준선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자, 대교의 경우는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준선이 저항이 되던 자리였습니다. 저항이 되던 자리에서 저항을 벗겨내더니 이제는 기준선 자리 자체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대교를 저항에 걸린 종목으로 표기를 했는데 저항이 걸린 종목으로 그러나 눌러주고 다시 기준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과연 이게 그러면 기준선뿐만 아니라 일목균형표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항목이 또 뭐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름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목균형표에 이제 구름층, 나노캠텍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상승할 때에 이제 구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는데 그 전에 나노캠텍이 왜 바닥에서 지지가 되었는지 합니다. 지지가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이제 구름층이 왼편의 하단이 지지가 되는 거. 지금 이제 구름층이 나오죠. 왼편에 구름층, 이 구름층이 나오고 오른편에 이제 구름층이 나오는데 구름층은 이제 선행 스팬 1, 2로 표시되면서 전에 26개 또 52개 봉의 평균을 앞에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앞에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왼편에 있는 구름층은 그 전에 앞에서 26개 봉, 그다음에 52개 봉의 평균 위아래를 이제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자리도 지지가 되고 또 가는 자리에 또 지지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온 자리는 지지가 되고 앞에 나오는 자리는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왼편의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죠. 나노캠텍이.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서의 저항은 오른쪽 구름층 상단에 될 것입니다. 왼편 하단의 구름층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매매 기법입니다. 다음 AJ 네트워크스로 볼게요. AJ 네트워크스. 이 종목도 지금은 이제 구름층 상단에서 저항을 맞게 되는데 그 전에 하단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았느냐? 왼편 구름층 하단 가격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왼편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실적주가 하락을 했을 때 이평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지지는 바로 일목균형표 구름층 하단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상승할 때도 이평선을 넘어섰는데 어디서 저항이 걸리는지 바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서 저항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저항이 걸린 종목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넥슨 GT를 보겠습니다. 넥슨 GT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윗골이 달았던 이 저항이 뭐냐? 이평선을 다 돌파했는데 이 저항이 뭐냐는 거예요. 왼편의 구름층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왼편의 구름층 상단. 왼편의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걸린 것이죠. 구름층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게 왜 저항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저항인가? 이평선을 다 돌파했는데 바로 왼편의 구름층 상단, 이 가격이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마크로젠은 이렇게 상승을 하던 주가, 이평선 위를 가던 주가가 왜 저항을 맞았는가? 왼편의 구름층을 보겠습니다. 왼편의 구름층 상단을 볼게요. 왼편 구름층 상단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저항에 걸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항 34,900원대 이 저항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왼편 구름층 상단의 저항. 그리고 뷰웍스라는 종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윗골이 달았던 이 가격 37,900원 이거는 무엇 때문에 부딪혔느냐 이겁니다. 이게 왼편 구름층 상단의 가격을 보라 이거죠. 왼편 구름층 상단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왼편 구름층 상단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상승했을 때 왜 윗골이 다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렇게 위에서 이거는 왼편 구름층 상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상승하는 자리에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힌 거예요. 상승하는 자리에 구름층 상단에 바로 부딪힌 겁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그러다 보니까 저항에 걸리니까 이렇게 쭉 빠지죠. 이평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이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의 저항. 케어랩스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던 주가 그리고 이평선을 다 돌파했는데 어디서 저항에 부딪혔느냐 바로 왼편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도 강력한 저항이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 마커를 쓰고 있는데 스크린 마커를 쓰다 보면 이렇게 검정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프로그램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일봉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봐야 되겠죠. 주봉에서 기준선 지지를 받는 종목을 볼게요. 주봉 지지. 자, 대원 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대원 미디어가 이제 어디서 지지를 받았느냐? 주봉의
예, 기준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봉의 기준선. 자, 기준선 지지는 일봉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기준봉, 일단 상승을 크게 한 종목이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쉬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봉의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그 다음에 동원금속. 동원금속은 지지를 받아서 아직 상승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지가 명확합니다. 주봉에서 기준선 지지가 명확하죠. 그러면 언제 튈지 모르죠. 주봉에 20주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오고 기준선 자리에서 쉬어가는 겁니다. 기준봉은 만들었죠. 주봉에서 3개의 연속 상승의 패턴을 만들고 쉬었다가 다시 튀는 자리죠. 이제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은 주봉이 240주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은 역시 주봉에서 기준선 자리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선 자리. 기준선 자리에 조금 이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종목도 기준봉을 크게 만든 상황에서 눌림목 주고 재차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 조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보시면 우리 조명도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가 있죠. 주봉의 기준선입니다. 물론 주봉이 20주선대 지지도 있지만 주봉의 기준선 자리를 연속 4주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또는 현대공업을 보겠습니다. 현대공업 기준선 자리에서 앞서서 지지를 받았죠. 정확하게 기준선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20주선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바로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또 기준선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죠. 이렇게 기준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도 기준선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준선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온 형태죠. 그리고 한국 카본을 보겠습니다. 한국 카본도 기준선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여기서 받고 또 여기서 받고 기준선을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왜 이 기준선 자리가 더 20주선 이런 이평선보다 더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평선은 종가의 평균이에요. 그러나 기준선은 26개봉 26주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니까 20주선보다 더 강력한 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전공을 볼게요. 인화전공 20주선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더니 급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왜 기준선 자리가 좋냐? 급등하는 종목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2차 상승을 앞두고 눌림목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항에 걸리는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동구바이오 제약의 기준선 자리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기준선에서 지지 못하고 하향을 한 상태에서 기준선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기준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기준선을 깨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선이 저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 자리가 계속해서 지지받는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상승이 나오지 기준선을 무너뜨리면 기준선이 또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노테라피를 보겠습니다. 이노테라피 이 종목 기준선이 저항이 되고 있죠. 기준선 아래로 밀리면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지받는 3주 또는 4주 정도 지지받는다 그러면 정말 좋은 매수 포인트가 돼요. 그러나 기준선을 깨버리고 하향을 하면 이제 기준선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종목은 FN 가이드라는 종목은 잘 보세요. 기준선 아래로 하향을 했고 기준선을 바로 강하게 뚫었죠. 뚫고 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게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가 되는 것이 몇 번 확인이 되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또 검정화면 나올 것이니까 미리 검정화면 나왔죠? 그러나 무시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를 받고 이제 FN 가이드는 상승의 전환이 된 것이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지의 기준, 저항의 기준, 하락의 기준 또는 상승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봉이 기준선을 받고 이제 주봉에서 구름층의 지지와 저항을 보겠습니다. 구름층의 저항. DPC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DPC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물론 120주선에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왼편의 구름층 하단에서도 동시에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 포인트죠. 120주선도 지지받았고 또 왼편의 구름층 하단에서도 지지받았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플레이 위드를 볼게요. 자, 플레이 위드를 보시게 되면 플레이 위드가 하락을 했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플레이 위드는 하락했을 때 지지와 상승했을 때 저항을 다 보여주는 종목인데, 자, 하락을 했을 때 240주선까지 다 깼죠. 어디서 지지가 나왔죠? 왼편의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가 나온 겁니다. 왼편의 구름층 하단에 지지가 나왔고, 또 상승했을 때 또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평선만 가지고는 이 해석이 안 되죠. 이평선 240주선 깼고 상승했을 때 여기가 왜 저항이 되냐 이거예요. 이 저항을 일목균형표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 이 구름층이 얼마나 좋은 지표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왜 저항이 되는지, 왜 거기서 걸리는지. 그럼 매도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죠. 상승할 때, 아, 여기가 매도 포인트구나. 여기서 매도를 대기하고 있다가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그 다음에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경우, 조금 전에 플레이 위드도 저항이 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상승했을 때 왜 여기가 저항이 되느냐는 거예요. 왼편 구름층 상단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무너지죠. 주봉의 구름층 상단, 이것은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송원산업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왜 여기서 걸렸냐는 거예요. 왼편 구름층 보세요. 왼편 구름층 상단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송원산업 걸렸고, 그 다음에 JW생명과학을 볼까요? JW생명과학이 상승했을 때 왜 주가가 걸렸냐, 이렇게 상승. 자, 검정화면 대기. 검정화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JW생명과학도 또 상승을 했을 때 바로 구름층 상단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JW생명과학. 그 다음에 DHP 코리아를 볼게요. DHP 코리아도 이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했을 때는 구름층 상단에 걸린 게 아니죠. 그 다음 상승했을 때 구름층 상단에 딱 걸린 겁니다. DHP 코리아. 여기서 걸려서 무너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60주선에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때 상승했을 때는 어디로 봐야죠? 왼편 구름층 상단 여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000원대. 지금 7,900원인데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 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서 시가총액 1,300억인데요. 2천억, 시가총액 2천억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DHP 코리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 왜 그러냐면 저항 240주선 저항이 부딪히고 60주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쉬어가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사료를 보겠습니다. 한일사료가 상승했을 때 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냐는 거예요. 윗꼬리. 이걸 알아야 돼요. 왼편의 구름층 상단 여기 저항을 맞았다는 거예요. 상승할 때 이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 것을 보고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매도 포인트 알려주고 있죠. 이제는 월봉입니다. 자, 월봉을 본다 그러면 월봉 기준선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월봉 기준선은 어떤 자리일까요? 월봉 기준선은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녹십자 랩셀 4만원대부터 12만원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기준선, 월봉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선 자리는 굉장히 좋은,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일어나는 주가의 쉬어가는 눌림목 자리,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를 주는 매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죠. 강력하게 상승하는 주가가 이제 기준선에서 그 전에 볼게요. 지금은 저항이 되고 있는데 상승했던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가 바로 기준선 자리였습니다. 기준선 지지가 되더니 이제 또다시 상승하고 이제는 기준선을 깼죠. 깼으니까 이제 기준선이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저항이. 앞서서는 기준선이 지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저항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준선의 지지와 저항을 다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셀리버리가 되겠네요. YMT를 보겠습니다. YMT도 월봉에서 봤을 때 기준선 자리가
지지가 되고, 또 상승이 나오고, 또 기준선 자리가 지지가 되고, 물론 완벽한 지지는 아니더라도 기준선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자리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 상승의 길이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포인트보다는 이제 조심할 구간이 됐고, 또 시가총액 3천억은 현재의 좀 적정한 평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어쨌든 지지와 저항에 대한 포인트로 월봉의 기준선이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그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덴티스라는 종목 월봉에서 보겠습니다. 월봉. 제가 조금 전에 녹십자 랩셀과 지금 지금까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주봉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주봉을 봤어요. 녹십자 랩셀부터 다시 볼게요. 월봉의 기준선이에요. 월봉의 기준선. 월봉의 기준선 강력한 지지라인. 그리고 셀리버리를 볼게요. 셀리버리를 보게 되면 셀리버리 역시 기준선, 월봉의 기준선이 강력한 지지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MT를 보겠습니다. YMT. 제가 아까는 주봉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YMT가 월봉 기준선에서 강력한 지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등이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과거에는 아주 강력한 지지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지지를 이탈할 수 있으니까요. YMT는 그렇다 하더라도 녹시처 레셀과 셀리버리는 굉장히 강하게 기준선이 지지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덴티스를 보겠습니다. 덴티스는 월봉의 기준선이 또 큰 저항이 됐죠. 기준선 자리에서 크게 밀리죠. 2,500원대까지 갔던 게 2,000원대 초반으로 밀려버립니다. 월봉의 기준선은 강력한 지지와 더불어서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3일 제약도 기준선에서 3번이나 부딪혔죠. 3번이나 부딪혔다. 그럼 이거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기준선 3번 부딪혔구나. 그 다음은 저는 돌파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 기준선 근처에 오는 것은 이제는 돌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계속 부딪히다 보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라텍을 보겠습니다. 파라텍도 기준선을 무너뜨린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준선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텍이 저항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준선을 깨서 저항이 됐지만 한번 부딪히게 되면 다음 상승할 때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기준선의 지지와 저항 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구름층의 지지와 저항을 보겠습니다. HL 사이언스의 지지를 보겠는데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상장을 2016년도에 했으니까 데이터는 적지만 여기서 HL 사이언스는 바로 지금 구름층은 다 나오지 않죠. 데이터가 적지만. 그러나 바로 이 자리가 선행 스팬 자리인데요. 선행 스팬 원자리입니다. 4만원. 바로 이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HL 사이언스 현재 자리는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세미시스코로 보겠습니다. 세미시스코는 월봉에서 왼편, 여기 지금 하락을 했을 때 왼편 구름층 하단을 보라고 했죠. 구름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행 스팬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HL사이언스나 세미시스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2011년도 상장을 했죠. 그래서 월봉에서는 구름층 자체가 과거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앞에서는 나오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이제 바로 이 하단 선행 스팬 자리에서 하단에서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상승했을 때는 이제 바로 구름층이 보이죠.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목균형표가 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하단에 왔죠? 하단에 왔을 때 다시 상승하게 되면 또 만원대가 또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항에 걸린 종목들을 볼까요? 차바이오텍을 보겠습니다. 차바이오텍 상승했을 때 바로 구름층 상단에서 걸렸던 거 볼 수 있죠. 이 자리가 걸렸죠. 차바이오텍은 월봉에서 봤을 때 기준선에서도 또 저항이 걸리죠. 일목균형표를 한번 빼볼까요? 일목균형표를 뺐을 때 이 저항이 보이는가? 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빼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여기가 저항이 되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평선을 다 돌파했는데 왜 저항이 되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니까 이제 저항이 보이죠.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좋은 저항 포인트, 지지 포인트를 알려주는지 왜 좋은 지표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삼성제약을 보겠습니다. 삼성제약도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어디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입니다. 물론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나왔으나 그러나 결국 그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돌파해서 더 가도 좋은데 결국 저항에 맞고 빠졌죠. 한미글로벌도 상승한 뒤에 바로 월복의 구름층 상단에서 저항이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일텍을 보겠습니다. 대성일텍도 계속해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고 있죠. 그런데 대성일텍은 달리 봐야 됩니다. 왜 달리 봐야 되느냐? 구름층 상단을 몇 번 부딪혔어요? 3번을 부딪혔죠. 다음번은요? 다음번은 돌파로 봅니다. 다음번은 돌파할 것이다. 대성일텍은 좋은 매수 지점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돌파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대성일텍 좋네요. 그 다음 한국캐피탈 월봉 구름층 상단에서 저항에 부딪혔죠. 바로 한 번 부딪혔죠. 2번, 3번 부딪히다 보면 이제는 돌파의 관점으로 봅니다. 휴림로봇을 보겠습니다. 휴림로봇도 상승했을 때 구름층 상단에 걸리고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월봉에서 구름층 상단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목균형표 관련해서 이제 기준선, 구름층, 지지와 저항이 다 살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세선 저항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HLB라는 종목이 왜 주가가 잘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HLB가 이 종목이 이제 뭐 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걸렸는데요. 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상승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가의 고점을 잡을 때 좋은 기법이 바로 또 추세선 기법입니다. 일목균형표는 과거에 갔던 그 가격들에서의 매물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다 돌파했을 때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주가의 저항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추세선으로 봅니다. 추세선은 꼭지점 3개를 보시면 돼요. 꼭지점 딱 3개를 보시면 됩니다. 1개, 2개, 3개. 3개의 꼭지점을 연결해요. 주봉에서 연결했을 때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죠. 여기가 바로 강력한 매도 포인트입니다. 9만원대가. 9만원대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립니다. 이거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다 해당이 되는데 주봉, 월봉의 추세선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어랩스라는 주가가 올해 상승을 많이 했었죠. 올해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보시게 되면 과거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굉장히 저항으로서의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닥을 찍고 났을 때에 상승하는 주가의 꼭지점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바닥을 찍고 났을 때, 그죠? 이 바닥을 찍고 났을 때 주봉에서 꼭지점을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꼭지점을 쭉 연결하면 이제 걸리죠. 물론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추세 상단의 저항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확 밀리잖아요. 주봉에서의 추세선 연결했을 때의 고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MPC라는 종목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의 마침표를 찍고 난 다음에 꼭지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꼭지 하나, 둘, 셋. 이 MPC라는 종목인데요. MPC 종목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상단 정확하게 걸립니다. 오버슈팅 조금씩 나오도. 그래서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저항을 다 돌파한 주가는 추세선을 연결해서 고점 매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입니다.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 이 종목의 고점 연결. 주봉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주봉에서 안내를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연결해보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상단 추세선을 쭉 연결하면 추세선 상단에서 걸리죠. 이렇게 해서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밀리죠. 그리고 이제 오리엔탈 전공도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의
추세선에서 계속 걸리죠. 이렇게 추세선 연결해서 고점이 올 때마다 매도하고 눌러주면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KMH 매각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종목도 그냥 추세선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대응하면 돼요. 고점 올라갈 때마다 추세선 대응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선 상단에서 계속 매도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다 이제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데 일목균형표의 저항을 다 돌파한 주가, 고가의 행진을 하고 있는 주가의 매도 포인트는 어디서 잡느냐? 바로 추세선 상단을 연결해서 추세선 기법으로 매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상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지받았던 것, 또 저항에 걸렸던 것 위주로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저항이 가까워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가 되고 또 매도의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이미 확인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설명한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 또는 매도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